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소년 안중근. 그는 어릴 적부터 학문과 무예에 뛰어났습니다. 일찍이 서양 문화와 학문을 받아들이며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된 그는 이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에 눈을 떴고 훗날 진남포에 산웅학교를 세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맨 처음 택했던 독립운동은 교육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국내 정세는 어땠을까요? 1904년 러인전쟁 이후 일제는 한반도에서의 정치, 군사 등의 본격적인 간섭을 시작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 이에 따라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한국의 입법, 사법, 행정 등의 모든 통치권을 말살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학법적인 구국운동의 한계를 느낀 안중근은 해외로 망명해 무장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1909년 3월 2일 12명의 동지가 모여 손가락 마디를 잘라 피로 대한독립을 쓴 단지 동맹을 맺습니다. 안중근, 어민섭은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김태우는 이완용의 암살 제거를 맹세합니다. 그리고 1909년 가을, 운명의 날이 다가오죠.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특별열차가 하얼빈에 도착하였는데요. 이토가 열차에서 내린 그때 안중근이 쏜 총알은 총 7발, 그중 3발은 이토 히로부미, 나머지는 주변 수행원들이 맞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사건 이후 재판의 전과정은 일본의 일방적인 횡포였습니다. 일본은 러시아 관할에 있던 이 사건을 일본 총영사관에 보내고 국제법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안중근 의사를 일본 관할지인 미순으로 송치합니다. 이는 정치범 신분이었던 안중근을 흉악범으로 몰아 사형을 집행하려는 일본의 속셈이었는데요. 그리고 시작된 재판. 재판장에서 그가 밝힌 이토 히로부미의 제목은 총 15가지였습니다. 그는 대한의용군 사령의 자격으로 총살한 것이지 안중근 개인의 자격으로 사살한 것이 아님을 밝혔으며, 자신은 한 나라의 군인 신분으로 적을 제거하다 잡힌 포로이므로 만국 공법으로서 판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안중근의 당당한 태도와 논리에 일본인 재판장과 검찰관들도 탄복하였다고 합니다. 만국 공법이 적용되어 국제사회에 이슈가 되면 불리할 게 뻔했던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칭하며 사형을 선고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 선고에도 더 큰 형벌은 없나며 대응했고, 일본의 고등법원장의 상고 권고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공소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원했던 조국의 독립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이듬해 3월 여순 감옥에서 3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순국 직전 그는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안중근 의사의 두 동생은 미순 감옥에 가서 유해 인도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일제는 이들을 강제 추방하고 시신을 주변 야산에 매장시켰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환국되면 그의 무덤이 항일운동의 거점이 될 것을 일제는 우려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현재까지 그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2차례의 발굴 작업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은 것인데요.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는 북측과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가 순국한 지 10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평화와 자유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 역사라디오였습니다.